산에 갔을 때 행동식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산에 갈 때는 오이 아닙니까? 오이랑 막걸리인데 애들이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막걸리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식의 약자를 따서 고프라는 것과 코어는 노멀 코어에서 가져온, 뭐 노멀코어 자체도 이제 또 노멀과 하드코어의 이제 또 합성이고, 그걸 합성한 걸 또 합성하고 또 합성하고 그러다 보니 고프 코어가 나왔는데, 일상과 아웃도어의 경계를 믹스해서 그런 룩이라고 보면 되겠지. 아크테릭스가 거의 센터에 존재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 좋다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왜 비싼지, 왜 좋은지, 왜 이걸 찾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역사를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데이브 레인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가,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암벽 등반 클라이머였어. 알파인 클라이머라고 해서 최단 경로로 목적지를 달성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 빙벽이 나온다, 올라가고, 암벽이 나온다, 올라가고, 비박을 해야 된다, 비박하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정상까지 거의 뭐 직선으로 보는 그걸 알파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루 안에 못하게 되면 백패킹, 비박 용품까지 받고 가는 거지. 클라이밍이란 걸 하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일단 중요하잖아. 뭘 하더라도 장비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클라이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하네스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껴서 이렇게 하는 거. 귀감. 그 하네스를 차고 하다 보면 뭐 쓸리기도 하고 뭐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막 엄청나게 좋은 모델들이 없었나 봐. 브랜드의 시초들은 그렇더라고. 짜증나는데 내가 만들어야겠다. 잘 만드는 애들이 없네. 락솔리드라는 회사를 차려서 꽁짝꽁짝 뭔가 만들기 시작해. 자기 집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 뭐 모든 좋은 브랜드들은 자기 집 창고에서 시작하잖아. 그렇죠. 우린 창고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렇죠. 집도 없잖아요. 무슨 창고예요. 그치. 처음으로 개발을 한 게 이제 하네스부터 집중을 하기 시작해. 91년에 드디어 아크트릭스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제레미 가드라는 친구 이제 영입해서, 이 사람도 클라이머 출신인데 드디어 이제 첫 제품이 나오는데, 기존의 하네스와 다르게 열성형 기법이란 걸 도입을 해서 체형에 맞게끔 360도 열성형. 스노우보드 부츠도 열성형이죠. 그치. 하네스란 장비에 360도 열성형을 도입을 한 게 아크테릭스가 시초가 됐던 거지. 무게도 가벼워지고 내구성도 높아지니 당연히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다음으로 착수를 한 게 백팩. 아크테릭스에서는 유명한 보라라는 백팩이 있는데, 두 번째로 개발을 하면서 하네스를 만들었을 때 얻었던 노하우, 열성형 기법을 백팩에 적용을 하지. 보라라는 백팩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 시즌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백패킹이나 비박할 때 리터스 좀 높은 스타일로 나오는데, 구조를 보면은 수납이 굉장히 좋게 돼 있어. 백팩의 열성형이면은 등판이랑 끈 그치. 연결되는 부분? 토르소가 있는 이 부분이랑 그 등판에 들어가는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열성형을 해서 사람을 척추뼈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이것도 역시나 이제 각광을 받게 되지. 와, 얘네 뭐 하면 다 잘하네. 일반적인 일상 데이팩을 보면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 하드한 느낌의 심지가 있다든지 그 쿠션 홈, 그 정도는 있지. 뭔가 내 몸을 맞춰준다, 감싸준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잖아.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착용감, 가벼워진 무게. 아크테릭스의 초창기는 경량화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어서 예전 제품들보다 월등히 가볍고 내구성은 올라오고. 하네스도 만들었고 가방도 만들어 봤는데, 클라이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암벽, 빙벽이라고 얘기했잖아. 칼바람이 엄청나게 불 거 아니야. 그리고 캐나다가 연간 강수량이 생각보다 높은 곳이더라고. 추워. 고어텍스를 접목을 하기 시작하지. 가방 하나 히트치고 하네스 좀 이제 알려지고 이랬던 브랜드인데, 당차게 딱딱 걸어가서 어이 고어 형님, 나 아크테릭스인데 나 이런 거 만들거든? 원단 좀 줘. 이렇게 된 거지. 뭘 보고 그렇게 성견지명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얘 똘똘하네. 야, 그러면 이렇게 원단 줄게, 좀 뭐 만들어 와봐. 이렇게 준 거야. 그거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치. 그래서 협력 관계가 된 거지. 처음으로 자켓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 자켓을 개발하면서 여러 브랜드와 협력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어텍스로 원단 방수를 했다 쳐. 그러면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지퍼인 거야. 그래서 YKK랑 협력을 해서 워터타이트 지퍼라고 해서 우레탄 코팅을 입힌 지퍼가 나오게 되지. 방수 지퍼? 그렇지. 예전처럼 우악스런 미싱으로 빵빵빵빵 박으면 땀수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야. 실무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지.
그래서 또 하나 개발해낸 게 마이크로심. 인치당 땀수가 더 촘촘하게 박아서 무게는 줄이고 조금이라도 물을 덜 들여보내겠다. 나머지 부분 패턴들은 심실링 열 처리를 해서 붙이는 그 조각을 붙이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해서 알파 SV라는 자켓이 드디어 탄생을 하는 거야. 아크테릭스에서 여전히 시그니처 모델이고 아크테릭스를 상징해주는 자켓 중에 하나지. 예전에 잡스를 보면 내가 직접적인 실질적인 개발자라기보다는 조합을 해서 내놓는 걸 잘했던 사람이잖아. 그쵸. 약간 아크테릭스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지. 나는 이제 목적은 한 가지야. 방풍 방수 자켓을 만들 거야. 그럼 필요한 거 뭐 있어? 고어텍스 가, YKK 가, 심실링 가봐. 만들어낸 게 알파 SV라는 자켓이지. 시즌별로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거의 원형에 가깝게 지금까지, 원단 같은 경우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겠지. 95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라인들이 점점 출시가 되기 시작하지. 아크테릭스가 폴라텍이랑 또 콜라보한 소프트쉘이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해. 미드레이어. 그렇지. 이제 미드레이어인데 쉘이라는 개념이 알파 SV 같은 경우는 하드쉘이라고 해서 되게 석석하고 되게 갑옷 같고 뭐든지 다 막아줄 것 같은 그런. 근데 이제 소프트쉘은 그렇진 않아. 서걱거리는 건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건 막아주고 따뜻한 착용감을 제공해준다. 폴라텍 하면 또 뭐야? 플리스. 그치. 따신데 젖어도 일정 부분 보온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원단이잖아. 네. 소프트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새로 수집을 해서 정의를 해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예전에 그런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무거웠어. 방수를 하기 위해서 원단에 그런 코팅을 해야 되는 기술력이 필요했는데 그걸 입히다 보면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그걸 고어텍스로 해결하고 심실링으로 해결해서 원단을 기존의 그런 방수 자켓들보다 600g 이상 경량화를 해냈거든. 자켓 600g이면 엄청난 거지. 한근인데. 그치, 한근. 스테이크 1인분에 200g인데. 그러니까 1인분에 600g 아닌가? 아, 이거 600g씩 먹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먹습니다. 나중에 스테이크 얘기 또 한번 살짝 해드리죠. 제가 또 스테이크 잘하죠. 아크테릭스의 제작 형태, 생산 형태를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원래는 캐나다 생산이 거의 주였어. 자체 공장만 거의 돌리는 시기였지, 초창기에는. 아크원이라는 공장 부지가 있어. 한 축구장 한 3개 정도 사이즈인데 약간 나는 그걸 보면서 에르메스 장인 같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인원은 좀 더 많아. 공업용 미싱 딱 있고 쫙 일렬로 쫙. 처음엔 전체 생산을 거기서 했지. 근데 현재는 맥스 10%만 거기서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공장으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개발 생산을 다 하고 거의 핸드메이드 자켓 하나의 패턴이 여러 장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붙이고 만드는 부분 미싱 받고 그걸 거기서 다 해서 생산을 했었던 거야.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작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CEO 자체가 클라이머였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품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산 방식과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물론 현재는 너무 거대해지고 커진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생산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인수가 되면서 형태가 좀 많이 바뀌게 됐잖아. 열접착할 수 있는 공장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또. 그치. 시기가 그때 뭐 90년대 말이니까. 요새는 중국, 베트남도 다 열접착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크테릭스에서 잘 한다라는 건 퀄리티 컨트롤이 그만큼 된다라는 거. 해외 어느 공장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아크원에 못지않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파 SV라든지 베일런스라든지 이제 좀 하이엔드 제품 라인은 아직도 아크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 좋은 것만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씩 하는구나. 그렇지. 캐나다에 휘슬러도 있고 키 스노우보드 라인도 시작을 하게 됐지. 범위를 아웃도어 전반으로 넓게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리프 같은 경우는 군인들한테 납품했던 가방에서 시작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되게 아웃도어스럽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었어. 처음엔 경찰이라든지 군인 신분증이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었어.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생산 방식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매니아층이 생기고 하다 보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중에 하나가 됐고 옷도 만들어 봤고 가방도 만들어 봤고 어느 정도 기술력도 쌓였고 매니아층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보다 베일런스가 등장을 해. 어둠의 자식들
도시 자객 같은 느낌으로다가 테크웨어 쪽에서 약간 선두주자인 아크로님의 이제 에롤스 뉴가 제작에 참여를 해서 디렉팅을 맡았다는 걸로 좀 유명해졌고, 컨설팅이지 타카카스가 디렉터랑 베일런스라는 걸 2010년에 발표를 하죠. 아크테릭스에서 하이 퍼포먼스 남성 웨어라는 걸 표방하면서 베일런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고어텍스라든지 보온제, 고급 원단, 기술력 총 동원해서 만든 게 베일런스인데, 타겟은 일상복이야. 이건 뭘 뜻하냐면, 패션에 조금 더 그렇지, 초점. 가장 우아하고 기능적인 남성복을 목표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돼. 고기능성 하면 일단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요. 나는 하이테크를 입고 있어. 내 몸에 착착 붙어. 역시 그럼 뒷산을 가도 고어텍스를 그럼 사는 무조건 고기능성 옷을 입어주는 게 남는 거야. 삐끗하면 내 손해거든. 그런 것들이 일상까지 녹여낸 거지. 일상 속에서 이런 고기능성, 더 가볍고 좋은 패턴을 몸에 감쌀 때, 여기가 곧 아웃도어요, 너의 삶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하게 다가가는 거지. 거기에 부응하는 남성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지. 다른 고가 브랜드의 옷들도 물론 좋고 멋지고 하지만,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갖고 접근한 브랜드는 감흥을 주기 마련이지. 고프커의 센터에는 아크테릭스가 있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일런스의 정신과 좀 합치한다고 봐야겠지. 2015년 정도부터 신발까지도 접근을 해서 등산화 라인도 이제 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등산화 라인 아웃솔은 다 비브람으로 제작하고 있고, 트레일러닝이나 등산 약간 중등 정도까지 라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착화를 해보면 서양인 발볼 기준이다 보니까 라스트가 좀 길고 좁은 편이다 보니까 좀 발볼이 넓고 뭉툭한 스타일의 발들에는 그렇게 막 잘 맞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트레일러닝 쪽으로 각광을 조금 받기 시작했어. 신어볼 수 없을 정도로 품절이 되긴 해. 그렇게 된 게 얼마 안 됐고, 내 생각에는 미드솔이 아직 좀 아쉬워. 이게 점점 트렌드가 호카 오네오네 나왔던 것처럼 빵빵한 미드솔, 좋은 쿠셔닝이 좀 대두돼서 좀 그 트렌드로 잡고 있는데, 경량, 하드한 타입 약간 이런 쪽의 느낌이 남아있어서. 요새는 신발은 무조건 자체 쿠셔닝이나 그립이 있긴 있어야 돼요. 비브람도 이제는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비브람 아웃솔 하면은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호카라든지 메가그립이라는 트랙션이 좋은 아웃솔을 개발을 해서 쓰는데, 호카 같은 데들은 이제 메가그립 라이트라고 해서 한 창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터드 한 부분만 떼서 본딩으로 붙여서 쓰거든. 무게감에서 또 장점을 얻을 수 있고, 다만 내구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아크테릭스도 동일하게 메가그립 라이트를 써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 아마 미드솔만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 그리고 베일런스 이제 여성복 라인이 새로 추가가 됐고, 밸런스 여자가 너무 아방가르드하던데. 하지만 여성복도 동일하게 하이테크적인 실루엣과 패턴을 선보이고 최상위 기술력으로 아크원에서밖에 생산을 안 해. 하이엔드 퍼포먼스를 일상에 녹여낸 아방한 스타일로 덧붙이자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시스템 A 이런 캡슐 컬렉션 형태로 게릴라적으로 뚝뚝뚝뚝, 얘네들은 계절도 생각 안 해. 그냥 겨울에 반바지 나오고 여름에 패딩 같은 거 자켓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들, 기존의 아웃도어의 상식을 깬 베일런스나 시스템 A 같은 한 가지 결에서 나오고 있지.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지. 시스템 A도 실생활? 양방향? 여기서도 있는 걸 여기까지, 도시에서 암벽까지 연결이라고 볼 수 있지. 컬렉션 사진들을 보면 얘네가 이 옷을 입고 암벽 앞에는 가는데 타진 않아.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요즘 애들의 정체성을 또 표현한 거지. 뭐랄까, 힙한, 있어 보이는 거. 그치. 옛날 아크텍스를 상상을 하면 진짜 암벽을 타고 있고 땀 흘리고 있고 인상 빡 쓰고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야. 도시에서도 멋있으면 여기서도 멋있는 거고, 여기서 멋있으면 도시에서도 멋있을 수 있다 보여주는 거지. 요새 골프 브랜드들처럼. 그렇지. 요 근래에는 보면은 골프 모자, 골프복을 일상에 녹이는 사람 엄청 많잖아. 골프 업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들어올 때 물 더 빨아야지. 노 젓고 일상으로 계속 투입을 하는 거지. 아웃도어를 일상으로 옮기고, 말을 좀 정정을 하면 아웃도어의 영역을 일상까지 넓히는 거지 라는 개념으로 시스템 A까지 확장을 해서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거지. 뚝뚝뚝뚝. 옛날에 우리나라 등산 브랜드가 한창 붐이었을 때 일상복으로 확대를 하려다가 국내 브랜드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치. 왜냐면 네. 그건 브랜드 정체성 때문에 가장 컸을 것 같아. 네. 근데 아크테릭스는 그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브랜드가 그래도 좀 멋있으니까.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지. 베일런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누군가가 입었어. 누가 입었을까? 요새 뭐 누가 입어서 뜬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흑인이고 아티스트고. 그쵸. 네. 보통은 래퍼죠. 하지만 디자이너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방금 얘기한 사람들이 다 입었지. 어. 갑자기 드레이크도 입고 카니에도 입고 지금 얘인가? 버지라블로가 컬렉션에서 파란색 알파 SV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된 거지. 저게 뭔데 입지? 뭔데 입지? 하고 열혈 패션 매니아들이 타기 시작한 거지. 사실 아크트릭스는 패션에 무관심했지. 베일런스 이전까지는 궁극의 기술력, 궁극의 패턴 들어간 것들이 패션을 무심할 때 오히려 그게 패션스러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접근한 게 아닐까 싶어.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턴이다 보니까 입체적이고 그냥 입고 다녔을 때 있어 보이는 거지 뭔가. 근데 그걸 하며 버지라블로, 카니에, 드레이크, 웨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입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드레이크는 또 캐나다 사람이라 또 아크트릭스도 한번 해주고. 원래 없었던 알파 SB의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된 거지. 패션이 추가가 된 거지. 철저히 기능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인데 고스펙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없어 사실. 가슴 포켓은 있는데 그런데도 패션을 입는 거지. 그리고 그 브랜드 로고가 갖고 있는 파워, 이게 달려있을 때 나도 모르는 감성을 전달받게 되잖아. 연령층을 넓게 가져가고 있는 거지.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입고 다니고. 나는 아크트릭스를 장례식에서도 봤어.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가 몬추라, 마무트,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일상복까지 입고 하는 거는 아크트릭스밖에 없는 것 같긴 해. 따지자면은 사람들이 격차를 많이 둬서 그렇지 노스페이스나 파타고니아도 같은 계열의 브랜드인데 약간 결이 좀 다르지. 우리나라는 비유를 잘하잖아. 아웃도어계의 샤넬, 아웃도어계의 에르메스. 사실 아크트릭스는 포장할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가 또 포장을 함으로써 다 이제 포장이라는 건 마케팅이잖아. 막 뿌려지는 역할을 해주니 안 그래도 잘 되는데 더 잘 되고 있어서 내가 살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고가 방어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뚝뚝뚝뚝. 오늘 나왔던 베일런스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봅시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